저는 올해 60을 앞둔 여자입니다. 지금의 남편과 재혼한 지 20년이 되었어요. 저는 30대 초반 나이에 사별하고 7년이 지난 뒤였고 남편은 이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서로의 마음에 생긴 빈자리를 조심스레 메워주다 인연이 되었습니다. 남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고 저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. 신기하게도 두 딸의 나이가 같았습니다. 결국 우리는 남편과 나, 큰아들, 쌍둥이 같은 두 딸,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6명이 된 겁니다. 하지만 그 시작은 생각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. 딸 둘이 같은 나이라 부딪힐까 걱정돼서 저의 딸은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해온 친정엄마가 돌봐주기로 했어요. 그 당시 제 딸은 이미 고등학생이었고 새로운 환경에 데려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죠.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인 아들만 데리고 남편의 집으로 왔습니다. 하지만 그 마음 재혼한 사람은 알 겁니다. 딸에 대해 가슴 한켠이 늘 미안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하루하루가 무거웠어요.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. 아침부터 남편 딸의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밥상을 차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.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? 내 아이는 다른 집에 있고 나는 남의 딸 밥을 차리고 빨래해주고 방 청소를 하고 있네. 그 마음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.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. 당신이 내 곁에 있는데 뭐가 힘들어? 내가 싫은 거야? 그 말에 도리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. 아니, 자식 사이랑 부부 사이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쩌자는 건지 생각했었죠. 한 달 뒤 제 아들이 방학을 맞아 제 곁으로 왔을 때야. 비로소 숨이 조금 트였어요. 같은 밥을 짓는 것도, 빨래를 하는 것도, 청소를 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죠. 그제야 알았어요. 아이의 존재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걸요. 남편의 아들은 강하고 딸은 부드러웠습니다. 제 아이들은 반대였어요. 딸은 강하고 아들은 유했죠. 남편의 아들은 자주 오지 않았어요. 일도 있고 자기 공간도 필요했죠. 그래서 평소엔 남편, 나, 남편 딸, 그리고 내 아들 이렇게 넷이서 살았습니다. 착하고 유한 아이 둘이 평소에는 같이 가족이 되어 지내니 그래서인지 큰 충돌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남편의 딸이 참 착했어요. 그 애가 괜히 한마디라도 거칠게 했다면 그게 바로 부부싸움으로 번졌을 겁니다. 아마 우리는 그때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. 명절 무렵이면 제 딸이 와서 며칠을 같이 지냈습니다. 그럴 때면 눈에 보였어요. 남편의 딸이 제 딸 곁에 있으면 유독 기가 눌리고 작아 보였어요. 남편도 그러더군요. 보인다. 확실히. 그 말을 들으면서 친정엄마 말 듣길 잘했구나.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. 이상하죠?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아도 어디까지가 내 아이고 어디부터가 당신의 아이인지 늘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. 엄마라는 말도 강요하지 않았어요. 자기 엄마 사진이 책상 귀퉁이에 살짝 안 보이도록 둔 것도 모른 채 해주었어요. 주말에 엄마한테 가는 것도 잘 다녀오라고 해주었어요.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했거든요.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린 둘 다 모른 채 해준 거죠. 내 딸이 저 입장이면 어찌할까? 를 항상 생각하면서 잘 되길 지켜만 봤어요. 그렇게 재혼 5년쯤 지났을 무렵 그날은 정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. 남편과 단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죠. 국 한 그릇, 반찬 몇 가지.
남편이 갑자기 묻더군요. 여보, 솔직히 말해봐. 우리 둘 딸 중에 누가 더 예뻐?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남편 얼굴은 진지했어요. 그걸 어떻게 말해요? 각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제가 웃으며 넘기려 했죠. 그런데 남편이 계속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. 아니, 괜찮으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해봐.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. 그런 걸 질문이라고? 하는 거야 라고 싶었죠. 그래서 저는 많이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.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쁜 법이죠.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. 지금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내 딸이 예쁘다고 할걸? 저는 그저 동그란 눈으로 놀라서 보면서 그래요, 알겠어요. 라고만 했습니다. 하지만 남편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. 그리고 말했습니다. 당신은 나한테 시집 왔으니 이제 내 아이들이 당신 아이들이 돼야 돼. 이제는 내 아들, 내 딸만 생각해. 당신 자식들은 이제 잊어버려야지.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.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을 싸웠습니다. 별것 아닌 질문 같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불씨가 있었던 거예요. 저도 결국 쏟아냈습니다. 그동안 참았던 말들.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런 말 듣기 싫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.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결국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쁘다는 그 본능일 텐데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지? 우린 고슴도치 부모인 겁니다. 그런데 남편 딸을 선택 안 했다고 화낼 일인가요?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전 나름의 다짐이 있었습니다. 둘이 싸우게 되면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. 일로 이혼할래? 안 할 거면 잊자. 기억은 남지만 그걸 붙잡지 않는 연습. 우린 둘 다 가정을 또 깨트리긴 싫습니다. 그래서 잊었습니다. 기억 속은 그대로지만 잊고 삽니다. 이제 저는 압니다. 사랑엔 객관이 없다는 걸요. 그건 수학 문제처럼 비교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으로 체온을 느끼며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걸요.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. 그때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?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죠. 내가 그랬다고? 에이, 무슨 소리야. 저는 웃었습니다. 참나. 잊을 수 있다는 것도 신의 선물이구나. 얼마 전엔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. 엄마. 저랑 남편 딸 땡땡이랑 동생 여자친구 땡땡이랑 셋 중에 누가 엄마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? 순간 저는 남편 딸 이름을 먼저 말해버렸어요. 제 딸이 잠시 웃더니 됐다, 엄마나 삐졌어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네요.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. 시간이 흐르며 제 안에 그 아이를 향한 진짜 엄청난 정이 자라 있었던 걸요. 그때 생각했습니다. 20년 전 저는 나도 이만한 딸이 있는데 나무라릴이 있으면 자랑껏 칭찬 한번 하자. 내 아이가 저 아이 입장이면 어떨까? 를 생각하면서 잘해주자는 의무로 살았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. 가족이란 혈연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함께 견뎌내며 쌓아가는 정이더군요. 이제 저는 압니다. 사랑에는 객관식 답이 없다는 걸요. 그건 누가 더 예쁘냐, 누가 더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루하루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걸요.